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윤석열이 내란 당시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를 세상에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번엔 내란 피의자가 돼 특검에 4번이나 불려갔습니다. 그의 증언이 없었다면 탄핵도 무기징역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검이 내민 물증은 실무관이 적은 다이어리 2권이 전부였습니다. 홍장원이 진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변호인은 피의 사실이 뭔지 우리도 궁금하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통지조차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이 될 만한 행동을 했고 그런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홍장원 차장처럼 그렇게 나설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그 어느 정도 행위? 전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홍장원 차장이 마음 먹고 안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으세요? 국회에서 비상기억 못했을걸요? 오늘 홍장원 차장이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방에 내려가 계시다고 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이제 좀 직접 전화 연결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상 어렵고 홍장원 차장의 변호인을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지금 특검에 4번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4번 조사를 받았는데 홍장원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도대체 특검이 뭘 의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입장이 뭔지 정말로 무슨 물증이 나온 건지 전화를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는요. 잠깐만요.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홍장원 변호인의 지금 변호인인데 김익현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홍장원 차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특검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어가지고 예. 여보세요? 네, 김익현 변호사님이시죠? 예, 네네, 봉지욱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사전에 전화를 못 드리고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자는 주셨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일단 전화 연결 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네. 어제 또 이제 특검이 뭐 수사 결과 중간 발표를 막 하던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놀라셔서 아니 정치인 체포를 증언하고 내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갑자기 조사를 4차례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 선포 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에 홍장원 차장이 뭐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다. 예를 들면 뭐 CIA 측에 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라. 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은 어떤 물증을 제시는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약간 정황들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홍 차장님의 입장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석할 때 그 앞에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피의 사실이 뭔지는 저희도 궁금해요. 피의 사실이 뭔지 좀 특정이 안 됩니까? 특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란죄가 되려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예. 그 지시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이 있어야지 예. 피의자가 방어를 하거나 변호인이 변호권을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1차부터 4차까지 혹은 3번에 걸친 그 피의자 출석 통보서 상으로도 예. 도대체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지시, 그 다음에 홍 차장의 어떤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특정을 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오피셜하게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저희도 네. 궁금해요. 저희도. 조사를 여러 차례 받으셨고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네네. 정치인 체포를 폭로하기 전에 계엄 당일날 네네. 밤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네네. 뭐 계엄사에 뭐 인원을 파견할지 뭐 방첩사와 어떻게 협조할지 이런 것들을 홍 차장님이 그 회의에서 이제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질문으로 이제 추정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 네, 네, 하나는 12월 3일 날 네, 있었던 그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있었던 예. 정무직 회의. 예, 그 정무직 회의에 이은 부서장 회의에서의 예. 홍 차장의 발언이나 지시. 예,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12월 4일 날 예, 아침에 이제 CIA의 계엄의 정당성에 관한 예, 용산 안보실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예. 혹은 메시지를 예. 이제 전달하라는 그 내부 절차에서 홍 차장이 관여했다는 예.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언론에 보도되고 네.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질문도 나왔죠. 두 가지가. 그 가운데 이제 CIA 그 12월 4일 날 CIA 이제 예. 정당성 전달한 메시지는 예, 뭐 보도에 나온 사실 그대로입니다. 조태용 원장께서 예. 해외 담당 국장에게 홍 차장을 패싱을 하고 예. 지시를 내렸고, 예, 그 다음에 그 담당 국장은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홍 차장 방에 들려서 이제 조 원장님의 지시 사항을 이제 그 전달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거나 아니면 뭐 승인이나 재가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예, 이미 뭐 원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차장이 승인권이나 재가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 법리적으로도 어폐가 있다는 입장으로 설명을 쭉 해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문건 4일, 자체를 뭐 본다거나 거기에 뭐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예. 그 해외 담당 국장이 예. 진술한 조서상으로도 예, 이제 원장으로 받은 사항을 이제 홍 차장께 이제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예, 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러한 일을 보고했더니 그냥 무관심한 듯 그냥 그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담당 국장이 이제 조서상에 진술한 그렇군요. 내용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보고라인 체계에서 예. 이게 보고라는 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네.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보고가 되려면 예, 이러한 것들은 3번에 걸쳐 차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 보고, 사후 보고, 집행 보고. 예, 그러나 이제 홍 차장은 전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담당 국장이 예, 진술 자체가 이제 그 무관심하게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12월 4일 아침은 사실상 홍 차장 입장에서는 이제 패싱의 전조가 있었던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업무라인에서 이제 패싱 당하던 그 첫날이기 때문에 예. 이제 무관심하게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답변만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게 어떻게 승인이고 재가냐. 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예, 차장이 그걸 보고받고 승인하고 재가할 권한이 있느냐. 국정원과 같은 상명하복 조직 내에서 없죠.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계속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CIA 관련된 그 12월 4일 날 내용은 이제 그게 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12월 3일 날 예, 이제 밤 11시 45분부터 원장 독대를 들어가기 전인 한 12시, 그러니까 약 15분간의 15분간, 예, 산하 부서장 회의죠. 예, 그게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부서장들의 얘기, 그 다음에 홍 차장의 지시,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무관들이 이제 이게 이제 원장의 지시가 전파되면서 예, 이제 밑에 실무관들까지 이제 쭉 전파가 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산하 부서장 회의는 네,
11시 반, 그날 밤 12월 3일 11시 반에 있었던 정무직 회의. 네. 그러니까 1, 2, 3차장, 기조실장, 원장, 이 5명이 참석한 정무직 회의에서 나온 원장 지시 사항을 예. 이제 전달하는 그 회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5분에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예. 바로 이어서 각 차장들과 기조실이 이제 그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엽니다. 전파하는 전파를 해야 되니까요. 원장 지시 사항에 대해서. 원장 지시 사항은 정무직회에서 딱 하나예요. 계엄이 발생하면 원은 계엄법에 따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각 정무직들에게 물어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1차장의 홍 차장은 계엄하에서는 모든 권한이 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은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2차장도 유사한 답변을 합니다. 예. 3차장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조실장의 경우에는 계엄법에 따른 매뉴얼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엄 하에서 원이 해야 되는 기본 매뉴얼을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얘기를 나눕시다. 티타임을 하면서. 그게 조태영 원장님의 유일한 지시였어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뭔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조태용 지시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 그날 분명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원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예. 국무회의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CCTV로 확인돼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이 전달된 게 CCTV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따른 조태영 원장의 지시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정무직 회의는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마치고 이제 쭉 각 그 정무직들이 산하 부서장 회의에 들어가서 예. 원장의 이제 그 얘기를 전파하는 산하 부서장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언론에는 홍 차장 1차장인 홍 차장이 그 주재한 그 산하 부서장 회의만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각 정무직들이 다 부서장 회의를 해요. 그날에. 그러니까 네. 지금 홍 차장만 그런 게 아니고 1차장, 아닙니다.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다들 이제 원장한테 이제 물론, 전파를 받고 각자 그렇습니다. 각 팀대로. 그렇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 회의가 예. 평상시에 정무직 회의가 끝나면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지를 않았다고 기조실장이 조태영 원장의 지금 현재 그 재판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무유기권으로. 예. 거기 나와서 증언으로도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산하 부서장 회의를 기조실에서는 안 하는데 예. 그날은 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산하 부서장 회의가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만 놓고 보면 8개 부서예요. 8개 부서. 근데 이제 계엄이 터졌고 아마도 그 산하 부서장들도 다 그 1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렇죠. 국장급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도 계엄은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하 부서장 회의가 대단히 긴장된 분위기였다는 예. 겁니다. 이제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들어갔을 때. 그래서 거기서 홍 차장은 딱 2가지만 지시합니다. 하나는 네.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에 원의 업무에 집중을 하라라는 얘기. 예. 특히 정보기관이고 1차장 산하는 해외 네. 내지는 대테러가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예. 해외 쪽에 그 정협 라인, 정보협력 라인이라든가 대테러 부분에 대한 평시 업무를 더 이제 집중해서 이제 그 업무에 동요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고요. 네. 2번째로는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계엄 하에서 원이 하는 일에 대한 매뉴얼을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해서 내일 아침에 원장님 보고할 자료를 오늘 밤에 준비를 하라. 예. 라는 지시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조태용 원장 예. 지시 자체가 뭔가 굉장히 네, 적극,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 정치인 체포 지시 전화까지 왔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내란에 적극적으로 부역을 하려고 했다면 네네. 방첩사나 이런 데랑 적극 바로 연락관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네네. 협조해야 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중요임무 종사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니네가 이거 지금 밤새 자료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사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예, 아, 작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원내에서도요. 예, 이종석 원장 하에 내란 당시 감찰을 했죠. 있었던 예, 예, 직무 감찰을 예. 대대적으로 합니다. 예, 거기서 결론은 조태용 원장 포함해서 예, 각 정무직들, 특히 조태용 원장도 이 개업에 소극적이었다라는 판단을 내려요. 협조하지 않으려고 예. 했다는 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예. 직무감찰 결과를 내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1차 특검에서도 내란으로는 조태용 원장을 기소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뭐 홍 차장이 사실 1차장에 불과한데 예. 원장조차도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홍 차장만 이제 워낙 내란 이 과정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홍 차장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네. 이제 그 두 가지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장들이 국장들이니까 또 예. 이제 실무 회의로 또 전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서장들이 각 부로 돌아가서 네. 실장, 처장, 책임관, 담당관들하고 실무관 회의를 또 별도로 열죠. 예. 그 여는 과정에서 또 전파 사항이 있거나 각 해당 부서, 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국장들 재량하에 점검을 하면서 예. 그럼 실무관들이 거의 왜 공무원들 왜 다이어리 메모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그 다이어리 메모, 실무관 메모한 것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 메모란 것도 그 예. 국장들의 메모가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 실무관들 실무관. 메모예요. 아, 예.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전문 진술이죠, 사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홍 차장님한테 직접 듣고 쓴 메모가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를 아닙니다. 듣고 국과장들이 듣고 자기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들은 그렇습니다. 말을 다시 해가지고 적은 거네요. 그죠? 들은 말을 그렇죠. 다시 국장을 들어서. 그렇죠. 네. 차장이 부서장 회의에서 부서장이 국장에게 했던 얘기를 국장들이 실무관 회의를 가면서 이제 또다시 전파한 전문 진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기자분들한테는 얘기를 다 했어요. 보도가 안 나왔을 뿐인 거지. 얘기는 다 하셨는데 기사가 안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전문 진술이니 예. 이런 건 이제 법률적인 용어니까 언론 용어는 아니니까 네. 그랬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전문 진술은 또 유일한- 증거 네. 능력이 재판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의하면 없어지는 없어요. 겁니다. 예. 근데 좋다 이거예요. 음. 그 다이어리가 현재까지 홍 차장 조사하면서 제시된 유일한 물증입니다. 다이어리가 예, 근데 그 물증이 다이어리에 진짜 하나 실무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물증이 없습니까? 그거 외에는 예. 홍 차장의 어떤 지시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제시 물증은 저는 없다고 봐요. 실제 아니 뭐 없습니다. 증거를 다 제시를 했을 숨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제시한 증거들 하나하나 말씀드리거나 나열하면 예. 입이 딱 벌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 제한도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 다이어리 메모 안에도 예. 다이어리가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쓴 네. 두 개의 다이어리인데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예. 거기에 좀 길게 된 다이어리 안에는요. 제일 첫머리가 차장님 발언에서요. 예. 정무직들도 갑자기 닥친 일이라 생각이 많지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네. 위와 같은 내일 보고하기 위한 매뉴얼 자료를 준비하고 내일 보자고 하심. 여기로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 그 사이에 각 부서장들이 그러니까 1차장 산하부서장 회의에서 다른 부서장이 했던 발언들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죠. 예. 담당 국장이 얘기한 지시사항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예. 실무관 다이어리니까요. 네, 네. 그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 시작과 끝은 그렇게 맺어져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예. 홍 차장이 1차장 산하 부서 어디에도 그날 밤에 뭘 하라는 지시 내용이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그 실무관들의 실행이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이어리가
다이어리가 PC에 입력된 시간이 12월 3일 날 1시 47분이에요. 근데 1시 35분에 홍 차장은 퇴청합니다. 계엄 해제 보고 나서. 그런 지시를 내리고 했다면 그 그렇죠. 지시 이행 사항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처럼 계속 모니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해제 선포가 있는 새벽 4시 20분까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보면 하지 않은 말과 하지 않은 행위가 지금 일종의 범죄 혐의처럼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안보 위해 세력 한 500여 명의 명단이 있다. 이걸 특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홍 차장님 그 산하의 일은 아니지만 이게 평소에 보면 이게 좀 관리하는 명단이 있었다 이거 같거든요. 그 당일에 500명 작성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겠죠.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었나요? 안보 위해 세력? 4차 조사 때, 마지막 조사 때 끝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튼 현안 TF라는 거 이름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팀의 질문의 취지는 기올백의 그 최재형 목사, 최 목사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안보 위해 명단 뭐 500명 그거를 저희한테 제시한 건 아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았던 14명. 14명인가 16명인가. 그렇죠. 14명. 그 14명의 그 명단과 현안 TF라는 그건 2차장 산하의 안보조사국에서 관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현안 TF에서 뭐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뭐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홍 차장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그 체포자 명단에서 여인영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최재형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홍 차장 메모에는 최 목사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대부분 일치를 하는데 최재형 목사만 왜 빠져 있느냐라는 거를 물으면서 그 최재형 목사가 아마도 그 안보조사국에서 하는 현안 TF에 뭐 이렇게 명단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의심이 되냐면 그 체포조 명단이라는 것은 전화로 뭐 14명 불러준 거는 그냥 주요 인물을 불러준 것이고 평소에 국정원에서 이게 국내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찰을 하면서 어떤 리스트를 관리해 온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뭐 지금 보도 내용은 그런데 조사 때 저희가 받은 질문은 오로지 그 TF 관련된 최 목사 관련된 사항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질문을 왜 하지? 그 1차장 담당 업무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이제 홍 차장은 알 길이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그 질문이 이 안보위의 명단과 관련돼 있었던 건가?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조그맣게 있었어요. 아무튼간에 기자들이 전화 오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보도가 좀 안 나올 때가 있는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보통 뭐 쭉 그 30분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시계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마 지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심플하게 이제 이해하기 편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만간 뭐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는 없을 것 같고, 그죠? 네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또 그 홍장원 차장 응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장원 차장의 변호인 김익현 변호사님에게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언론에서 못 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기소를 한다고 하면 재판 가서 무죄가 나올 텐데 문제는 일단 묻지마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가는 피고인은 그것 때문에 3년, 4년, 5년을 고생을 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결정적인 그 체포조
윤석열의 체포 지시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내란 속의 윤석열 무기징역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당시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12월 14일이었나요?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될 때 2번인가 실패했잖아요. 겨우겨우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홍장원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때 어려웠어요. 굉장히. 근데 중요한 고비마다 홍장원의 증언 그리고 곽종군 전 사령관의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가지고 종합특검이 곽종군은 갑자기 반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기소 안 하기로 지금 했다는 것 같고 홍장원 차장의 케이스도 그렇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확한 물증이 없이 묻지마 기소를 하면 이게 뭐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특검이 한번 수사해 봐야 될 게 안보 위해 세력 500명. 체포 뭐 10몇 명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언론인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있겠죠. 근데 주로 김건희나 윤석열을 비판했던 사람들일 텐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는 내란 당일에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500명의 명단이란 것은 평소에 2차장 산하의 안보수사국은 뭐 한답니까? 간첩 잡는 데잖아요. 국가보안법 뭐 이렇게 간첩 잡는 데인데 간첩 잡는 데서 내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맨날 그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빨갱이 종북 빨갱이 취급을 하면서 명단을 관리해 왔다. 라는 정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서 그 명단이 좀 공개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홍장원 차장 관련해 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사실 지난번 내란 전국에서 내부 이제 폭로를 하면서 저희가 내란을 수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홍장원 차장이 지금 입건이 돼가지고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는데 실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겠습니다만 이게 조직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복수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또 의심도 하는 상황인데 좀 살펴보셨습니까?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자료 화면부터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자료 화면까지 있어 또? 네, 자료. 저게 좀 중요한 건데요. 그 이제 이 자료 화면이 뭐예요, 일단? 홍장원 차장 측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가끔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의 진술 조서 내용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보면 국정원의 현안 TF라는 게 이제 2023년 11월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 현안 TF에 속해 있던 책임관급 간부가 이제 진술한 내용입니다. 현안 TF는 홍장원 차장이 직무대리 시절에 만든 거다. 근데 이 현안 TF가 국정원 2차장 산하에 있는 겁니다. 방첩이래. 대공 업무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지금 없잖아요. 대공수사국이 안보조사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직무대리를 마치고 나서 2차장 업무에 관여를 못해요. 근데 저 현안 TF에서 뭔 짓거리를 했냐? 제가 저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2024년 초부터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는데 내란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전에 국정원에서 이걸 이제 TF를 만들어 가지고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야. 예. 네. 근데 이제 그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고를 하면 2차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끝이거든요. 네. 근데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아세요? 최종 보고? 김태효한테 한 거예요. 저거를. 김태효. 네. 김태효한테 보고하면 또 누구한테 했겠어요? 윤석열이죠. 그래서 특검에서 확인한 거는 리스트를 작성했고 김태효한테 보고까지 들어갔다라는 게 확인된 내용이고요. 네네. 제가 그 뒤에 이틀 동안 취재한 내용은 김태효는 그럼 저 문건을 국정원한테 받아가지고 뭘 했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보실 2차장 산하의 정보현안 대응팀 있죠. 거기 이제 정보사 출신의 온모중령, 그다음에 국정원 2급 단장, 4급요 이렇게 3명이 핵심 축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걔네들한테 분석을 시킵니다. 이거 대북 공작으로 활용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저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는 항상 뭐 국정원에서 만들어요. 뭐 간첩 잡아야 되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동향 추적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게 민간인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민간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아, 디올백의 최재형 네네. 목사라든지 민노총 위원장 네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반국가 제로 리스트에. 네. 이걸로 어떻게 그 대공 혐의점을 잡아갖고 이용할지를 자기들끼리 또 그쵸. 논의했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 2023년 11월에 2023년 11월. 네, 저 TF가 만들어졌잖아요. 저 이후에 그 양경수랑 최재형 이름이 자주 나오는 데가 또 뭐가 있어요? 여인형 핸드폰 메모.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특검팀은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냐면 그 국정원이랑 방첩사 니네랑 같이 짜고 여인형이 핸드폰 메모에 있는 건 국정원에서 알려준 거 아니냐. 얘네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설정하고. 근데 그거는 수사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인형 메모에 적힌 내용들은 김용현이 알려준 내용입니다. 김용현이 불러주고 받아 적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국정원에서 약간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내란을 준비하고 가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의 내부 조직원들이 네. 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앙심을 품고 조금 궁지로 몰려는 그런 흐름이 좀 존재합니까? 제가 그래서 저 문건대로 그 현안 TF 관련해 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실제로 아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특검팀에서 홍장원 측에 2번 진술하고 2번 물어보고 끝냅니다. 모른다고.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국정원 안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홍장원 차장이랑 연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대공수사국 출신이든 또는 뭐 현안 TF와 관련된 사람들이 홍장원 차장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오해 섞인 진술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당시 내란 때 여인영이가 체포 명단을 불러줬잖아. 네. 그게 결국 홍장원 너가 그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나 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아니, 거고. 예를 들어서 종합특검팀의 지금 수사 논리대로라면 홍장원 차장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연인에게 갖다 줬다. 그러면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리스트로 국회에 나가서 증언한 거예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 좀 구속시켜주세요. 이런 논리잖아요. 저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검이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수사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네. 저 진짜 최악의 말인데 홍장원 차장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진술 내용이라던가 수사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면 김태우를 어떻게든 잡아 넣기 위해서 홍장원과 엮어서 수사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검을 선회해서 보자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내부 조직원들이 홍장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삼는데 특검에서 그 부분을 안 다뤄. 그럼 나중에 자기들이 또 문제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것도 보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게 국정원은 1차장, 2차장, 3차장끼리 칸막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소관 업무가 다르고 아닌 거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네. 해외 파트가 대북 파트를 알 수가 없고 대공 파트가 안보 조사 파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서로 평소에도 뭐 공유하고 네.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진짜 당시에 이 우리한테는 정말 너무나 소중했던 공익 제보자들이 내부 조직원들의 앙심으로 지금 위기에 빠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